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충북 오송역에서 발생한 단전의 여파가 부산역의 열차 운행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출발과 도착 60여 편이 지연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산업단지 문제 기획 시리즈. 공장 지을 땅이 부족하다며 자연 녹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해놓고 정작 지정이 되면 딴 생각만 하는 기업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고발합니다. 정관 신도시의 상가 분양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란 말을 믿고 노후 자금까지 쏟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독 어려웠던 올해 입시의 여파로 올해는 수험생을 겨냥한 마케팅, 수능 특수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어제 충북 오송역에서 발생한 단전의 여파가 부산역의 열차 운행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출발과 도착 60여 편이 지연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를 넘긴 시각, 부산역 전광판은 열차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165분, 약 3시간에 달하는 지연을 알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오송역 부근에서 일어난 단전 여파로 KTX와 SRT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2시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되긴 했지만 이 사고는 부산역의 직격탄이었습니다. 저녁 7시 13분에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열차의 도착이 지연되는 등 하행 33대, 상행 32대, 모두 열차 65대의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열차가 이제 못 가고 계속 거기서 밀려있던 열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연쇄 지연이 나갑니다. 최대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출도착이 늦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역사 안에 지연에 대한 환불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방송으로도 지연 사실을 알렸지만 승객들의 문의는 이어졌습니다. 출발역에서 이제 좀 많이 민원을 넣으셨죠. 아무래도 계속 기다리시니까. 부산역의 열차 운행 대란은 오늘 새벽 4시가 돼서야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시작된 열차 지연이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시설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의 민간 산업단지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장 지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 녹지에다가 단지를 조성하겠다. 산림 훼손이 불보듯 뻔했지만 부산시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엉터리 입주 수요 조사, 조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림 9만 6천 제곱미터가 공장 용지로 바뀐 지사 2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승인 당시 고시된 입주 수요 업체는 3곳. 이 업체들은 공장 지을 땅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업체 3곳 중 2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이따가 나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거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들어가는 거고. 그 상호만 들으면 대충 아는데. 산업단지 승인을 위해 이름만 올렸을 뿐 애초부터 입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8만 4천 제곱미터, 산을 깎아 만든 정관코리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당초 3개 업체가 공장을 지어 입주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지만 이들 업체 중 실제 공장을 지은 건 1개 업체뿐. 그런데 이 공장마저 뭔가 이상합니다. 공장엔 아무런 설비가 없고 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장은 서류상엔 2년 전에 등록돼 지금도 가동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최초 승인받은 수요업체는 단 한 곳도 입주하지 않은 셈인데 엉터리 기업 수요를 믿고 산업단지 승인이 난 겁니다. 법인 인감증 한 개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 재무제표 한 개 하고 그다음에 회사 소개 그 리플렛 같은 거 있으면 팜플렛 같은 거 있으면 한 개만 달라.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취재팀이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부산 지역 민간 산업단지 13곳을 조사한 결과
최초 승인받은 대로 기업 입주가 이뤄진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이렇게 허구에 가까운 산업단지 수요를 근거로 승인이 난 셈인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이냐, 이 또한 승인 조건입니다. 환경시설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부산의 산업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계속해서 조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만 3천 제곱미터의 산림을 깎아 산업단지로 만든 성우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2009년 거화특수광이라는 강관 제조업체가 공장을 짓겠다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단지에는 무려 15개 업종의 소규모 기업들이 다닥다닥 입주해 있습니다. 최초 승인 때와는 너무 다른 산업단지가 됐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도중 부동산 개발업체로 사업권이 넘어간 뒤 분양 사업으로 변질된 겁니다. 기존에 당초에 승인 났던 업종들을 추가로 해서 사업성 때문에 이렇게 변경 승인 절차를 받은 거고요. 에코장안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아직 조성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주 가능 업종이 중간에 늘었습니다. 최초 승인 받을 땐 7개 업종. 지금은 식료품 제조, 창고 운송업 등을 추가해 10개 업종이 됐습니다. 실수요자 개발과는 거리가 먼 분양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입주 수요 조사를 거기에 분석하게 되어 있고 그 바탕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중간에 유치 업종이 바뀐다는 것은 그 처음에 어떤 조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취재팀이 부산 지역 민간 산업단지 13곳을 조사한 결과 최초 승인대로 입주 업종이 지켜진 곳은 절반도 안 되는 6곳에 불과했습니다. 입주 수요와 업종 배치,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핵심 조건이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읽기 코너입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문화 관련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을 일괄적으로 지난해 대비 20%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는 내용이 일면 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의 전당의 경우 문화예술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는데요. 영화 아카데미 사업비를 비롯해서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마켓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면입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부산 지역 현황 관련 법안 심사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법률도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도심 철도 시설 부지 개발에 도움이 될 역세권 개발과 이용법 개정안도 기약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의 저체중 미수가 출생률이 높다는 기사가 일면 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부산의 저출산 출생률을 비롯해서 미수가 출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부산시 저출산 대책에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경제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의 내년 상업건물 기준 시가가 4.5% 뛴다는 내용입니다. 건물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정부가 결정하는 시세 반영률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서 시세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두고 서울은 오늘 밤 올겨울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11월 하순이지만 중부지방은 일찍 겨울이 찾아온 건데요. 부산은 오늘까지 기온이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린 뒤 내일은 남부지방도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기온 자체가 떨어질 뿐 아니라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가야산과 지리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비가 눈과 함께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와 충남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5도, 창원은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의 비교적 낮은 물결이 일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 안에 기온 변화가 큽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11도에 머무는 만큼 도톰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 예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에서 진행될 각종 행사를 정리해봤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ODA 포럼이 오늘 오후 1시부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과 지자체 ODA 활성화를 주제로 자매도시 등 국내외 관계자가 참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1차 해양수산 권역별 정책협의회가 오후 3시에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해양수산 정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선박과 항만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과 해양수산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이 영도구 부산 밸류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국내 각 시도의 수산안전 담당자들이 집결해 올해 발생한 수산물 안전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년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수산물 상시 안전 감시 체계를 검토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던 정관 신도시 상가 분양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노후 자금까지 쏟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요. 저금리 시대, 더욱 교묘해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유혹,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료도 못 내 불이 꺼져버린 정관 신도시 대형 쇼핑몰. 이 시행사의 문어발식 확장에 돈을 쏟아부은 투자자들은 연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노후를 설계하던 평범한 시민이 대다수였습니다. 애는 3명이에요. 생활이 뭐 그리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퇴직을 해도 노후에 연금을 받지만 달세가 나오면 생활에 억수로 도움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15층 건물에 워터파크, 병원, 여기에 명품관까지 들어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확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잔금까지 모두 투자했는데 피해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노후 보장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우려됩니다. 일부 업체들은 10%에 가까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유혹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5년 동안 부산 등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등의 투자 수익률은 2%도 안 됩니다. 일부 분양 수익을 보전해주겠다는 말 역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방식의 수익형 호텔만 봐도 현재 6곳 중 1곳이 소송 중입니다. 시중금리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투자 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와 함께 현재 과태료 수준인 허위, 과장 광고 처벌을 강화하고 업체의 불법 자금 모집 등을 규제할 관련법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유통가는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몰리는 이른바 수능 특수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독 어려웠던 올해 입시 여파인지 올해는 이 수능 특수도 없다고 합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수능 시험 때문에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정신이 약간 나갈 정도로 좀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특히 국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멘탈이 너무 나가가지고 참는다고. 수시 면접 등 아직도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해보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학생들의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부산의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서면 1번가입니다. 수험생 할인을 알리는 광고물이 어디 할 것 없이 붙어 있습니다. 수험표를 들고 오면 옷값을 깎아준다는 한 의류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수험생 할인 있고 오늘 학생이 좀 줄어서. 휴대전화 판매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는 한 80%, 이제 여기 있는 상권에 있는 계신 분들 80% 정도는 오셨는데 요즘에 한 따지면 15%. 수능 특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불안감을 느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수시 논술 등을 준비하느라 사실상 휴식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수험생들은 입시 설명회장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입시 컨설팅 업체가 개최한 정시 가채점 전략 설명회엔 수험생과 학부모 등 예전에 비해 500명이는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여러분은 가을과 겨울 제철 과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귤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겨울 딸기가 귤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무진 경제, 오늘은 계절을 잃은 그야말로 철없는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과일, 바로 귤입니다. 재배 시기와 방법에 따라 매년 10월이면 노지에서 재배된 극조생 감귤이 나오기 시작해 11월부터 2월까지는 조생 감귤, 2월 이후 월동 감귤에서 하우스 귤까지 비타민C의 보고로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을 뿐 아니라 혈관 질환에 좋은 비타민 P,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가을 겨울 대표 과일입니다. 저도 귤을 자주 사 먹거든요. 예, 애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또 이제 제철 과일이고 하니까. 그런데 과일 코너 한켠엔 벌써 딸기가 등장했습니다. 겨울철에 나오는 하우스 과일들도 맛있어서 딸기가 색깔도 곱고 당도도 높아서 한 번씩 사러 나오는 편입니다. 맛있어요. 500g들이 딸기 한 팩입니다. 20개 안팎 정도가 들었는데요. 아직은 제철 과일 귤에 비하면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뒤 12월이 되면 사정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씨알도 굵고 당도도 높은 겨울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 딸기 매출이 크게 증가해 겨울 과일 매출 부동의 1위인 감귤을 앞서거나 바짝 뒤를 쫓고 있을 정도입니다. 11월 초에서 중순에 출하가 되면서 맛과 향 그리고 품질이 점점점 올라가서 고객님들에게 봄 과일에서 이제 겨울 과일 중 하나로 이제 고객님들에게 인식이 되고 매출 역시 겨울 과일 중에서도 단연 1등을 달리는. 봄에서 겨울, 앞으로는 여름까지 사계절 내내 딸기를 맛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뒤 올해 본격 재배에 들어간 이 복화는 월등하게 크고 맛도 훨씬 좋아져 겨울 딸기처럼 생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토종 겨울 딸기에 이어 여름 딸기도 새로운 시장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철 개념이 희미해진 최근에는 국경까지 뛰어넘은 과일 시장에서 최고 인기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저렴한 데다 먹기 편해 지난해에는 사과를 제치고 대형마트 과일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옛날에는 못 먹은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손녀, 손자 다 좋아하니까 많이 사는 게.
출하 시기 조정 등으로 제철과 산지 개념이 희미해진 과일, 식탁에서의 계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남항대교 영도 방향 1.3km 지점에서 4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3년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려 신생아 등 200여 명이 결핵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신생아 1명과 그 부모만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2부는 신생아 63명과 그 부모 126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어린이에게 500만 원, A 어린이의 부모에게 각각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신생아 원고들은 간호조무사가 결핵 진단을 받았던 시점 이전에 퇴원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부산 KT가 기분 좋게 3연승을 달리면서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KT는 어제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7대 8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박지훈은 19득점, 6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외국인 선수인 마커스 랜드리도 30석점, 7개 리바운드로 활약하면서 단독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했습니다. 문 총장은 어제 오후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감금 등 가혹행위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하자가 있어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의 확정 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제도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임금 인상 단체 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인 운전 확대와 임금 인상 동결, 성과 보상 체계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부산시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느라 자율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의 변화를 진단해 볼 수 있는 2018 국제조선해양기자재 컨퍼런스가 어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글로벌 시장 분석 전문기관인 영국 IHS 마켓의 피터 터시웰 이사가 해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와 자율운항 선박 등 조선해양 신기술을 논의하는 세션이 열렸으며 오늘은 한국과 러시아의 해양 비즈니스 포럼과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의 홍보전이 펼쳐집니다. 부산시와 LH가 어제 시청에서 북한 통합개발과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북한 통합개발과 연계한 도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시행을 비롯해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도시재생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두고 서울은 오늘 밤 올겨울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11월 하순이지만 중부지방은 일찍 겨울이 찾아온 건데요. 부산은 오늘까지 기온이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린 뒤 내일은 남부지방도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기온 자체가 떨어질 뿐 아니라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 주 안에 기온 변화가 큽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11도에 머무는 만큼 도톰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 예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1일 연속